예, 안녕하십니까.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. 화이팅입니다, 여러분. 자, 오늘부터 금토일 3일 동안 이제 휴가 연휴에 들어가는데, 물론 뭐 직장인들이야 쉬지만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또 뭐 주말 없이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. 응원합니다, 개인적으로. 자,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. 여러 가지 뭐 종목들 다 좋고 한데, 자, 댓글에 상법 개정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달라. 상법 개정이 삼성전자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없지는 않습니다. 없지는 않고, 또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상법 개정과 최근에 코스피의 어떤 상승하고도 연관이 또 없지 않습니다. 개인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, 또 상법 개정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,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쏙쏙 귀에 들어오게, 왜냐하면 너무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너무 큰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상법 개정에 대한 개념도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게 또 이제 민주당에서 이번에 지금 통과가 됐죠.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걸 또 색깔론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정책 그대로 제가 장단점 위주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요겁니다. 변화 요소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,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. 자, 투자자 보호 관점, 그 다음에 이사 의무 명시, 그 다음에 분할 합병 규제, ESG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. 아마 ESG 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께서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, 어쨌든 앞으로의 어떤 요 ESG 건전한 지배구조, 요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같이 제가 평가를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긍정 효과부터 보시자면 핵심은 뭐냐면, 상법 개정은 투자자 보호입니다. 제가 봤을 때 물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핵심은 투자자 보호다라는 거. 그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요 주요 개정 내용을 어떤 요약을 하자면,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, 이사회, 제가 이제 두 번째로 했는데, 어쨌든 첫 번째하고 변화 요소, 첫 번째, 두 번째가 뭐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,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한다. 그겁니다. 이사 의무 명시입니다. 요렇게 되면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면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이 충실 의무가, 이게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돼 버렸어요. 충실 의무가 주주의 이익을 우선한다. 우리 같은 이런 개인 투자자, 소액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서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. 이게 법률로 규정이 됐다. 이게 이제 저는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. 이건 특히 이제 대주주하고 소액주주 간에 있던 이해 충돌이 발생할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. 요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사가 소액주주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좀 강조했다. 요게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. 그러면 이게 뭐가 있냐? 예를 들어서 물적 분할이라든지 뭐 합병을 할 때 소액주주의 어떤 피해가 가는 합병이냐 아니냐, 이런 부분을 들어서 어떤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이 추가됐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대표적인 게 최근에 LG화학의 물적 분할, 두산도 마찬가지, 두산도 합병했죠. 여기에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사들이 딱 보고, 야, 소액주주한테 피해가 갈 것 같다. 요런 부분을 충실하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자. 이런 부분을 법률로 명시를 했다. 요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된다. 그래서 어떤 지배주주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한 이 소액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. 자,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를 본다면, 자, 파운드리를 분사를 할 때 이거 물적 분할로 할 거, 예를 드는 겁니다. 인적 분할로 할 거냐? 당연히 소액주주에게 유리한 인적 분할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.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물론 뭐 단점도 있습니다. 이사 의무 명시가 되면 보면 주의할 점에 소송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겠죠.
이제 개인 투자자, 개인 주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제 불이익이 발생했다 이러면은 이제 당연히 소송에 들어가겠죠. 뭐 그런 부분이 있다.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분할 합병에 대한 규제, 주주 가치 희석이 당연히 방지가 되고 M&A에 대한 투명성이 향상이 되겠죠.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.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요게 가장 큰 저는 그 포인트인데, 근데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렇게 되면 뭐 이사들이 경영을 판단할 때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되는 건 알겠어. 그리고 이해 충돌 발생을 하면 더욱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겠죠. 하도록 노력하겠죠. 근데 이제 우리가 모든 경영 활동이 다 그러면은 제재를 받냐? 그건 아닙니다. 일반적인 경영 활동에 대한 자율성은 여전히 보장이 됩니다. 참고로.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없어요. 그 부분은 없는데,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개인 투자자들과 대주주 간의 어떤 이해 충돌이 발생했을 때만 이렇게 여러분께서 그런 좀 제약이 있을 수 있다. 뭐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자,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소액주주에 대한 권익이 강화되겠죠.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기업의 어떤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고, 그리고 이 물적 분할이나 합병을 할 때 소액주주 보호 조항이 상당히 이제 강화됐기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, 뭐 배당이라든지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쪽의 어떤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. 자, 그리고 이제 요 ESG 투자 기조와 맞물려서 요 ESG가 여러분 요겁니다. 쭉 보시면 제일 밑에 있는 거, 예. 이 가버넌스에서 보시면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, 뇌물 및 반부패, 기업윤리 이 부분이 좀 해당이 되거든요. ESG는 맨 위에 환경, 그 다음에 사회, 그 다음에 이제 지배구조입니다. 지배구조. 요 부분을 앞글자만 따서 그 다음에 이제 ESG라고 하는데 이게 기업 경영에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예요. 이게 우리나라만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. 전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가치들인데, 핵심 가치들인데, 요 부분에 대해서 부분, 지배구조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좀 강화되는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, 과거에는 기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냐, 단순하게 그런 어떤 재무적 정량 지표가 기준이었는데, 이제 기후 변화 발생하고 여러 가지 뭐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윤리 문제 이런 게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되면서 비재무적인 지표가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 평가에 있어서 더 중요할 수도 있다. 이런 인식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이 부분이 들어갔는데, 이 부분 이제 지에 해당되는 부분, 이런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해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. 그래서 어쨌든 소액주주의 권익이 강화되고 주주 친화 기업의 어떤 선호도가 상승한다. 자,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 지배구조 리스크가 상당히 축소가 됩니다.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 확대가 될 수 있어요. 무슨 말이냐면 요 이사의 어떤 충실 의무 명문화 이렇게 되면 경영진의 독단적인 판단을 견제할 수가 있겠죠. 이렇게 되면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갈 수가 있고, 그렇게 되면 외국계 펀드라든지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법적인 안전판이 확보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은 장기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.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, 물론 이게 100%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 부분 저는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이 충실 의무나 주주이익 보호 의무 강화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대주주 중심의 경영 구조를 가진 일부 이제 기업에서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죠. 이런 것은 지배구조 개편이 수반되지 않게 되면은 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, 이제 가장 핵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이런 물적 분할이나 자회사 상장할 때 주가 하락이라든지 주주가치 훼손이 반복되는 사례들이 지금까지 너무나 많았었거든요.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일단 여러분께 말씀 좀 드리고 싶고, 일단 결론으로 이번 상법 개정은 주식시장에는 단기적인 불확실성하고
장기적인 신뢰 회복을 동시에 안겨주는 제도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일단 뭐 유불리 이런 거 다 정치적인 거 다 떠나서,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경영의 책임성, 그리고 어떤 분배의 공정성, 구조의 투명성, 이런 것들이 어떤 좀 되는 안 좋은 것보다는 주주 입장에서 개인 주주 입장에서 안 좋은 것보다는 훨씬 좋은 부분이,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제도가 아닐까,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. 사랑합니다, 여러분.